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열정씨의 경제책 이야기 시간이죠. 네, 맞아요. 많이 기다렸어요.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경제경영 분야 책을 많이 읽어요 이러면서 자랑을 좀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며칠 전에 아직도 내가 공부가 멀었구나 싶은 그런 경험을 하나 했어요. 뭘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놀이터에서 네. 이제 아직도 3학년이라서 놀이터를 가거든요. 이제 제 딸 친구 엄마를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엄마가 네. 뭐 요즘 오전에 뭐 아르바이트처럼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해서 이제 네. 좀 바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도 이제 요즘 회계사도 파트타임 많이 하던데 왜 돈 안 벌어요? 뭐 왜 일 안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직도 좀 약간 저는 당황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죠. 어떤 그래요? 느낌인지 아시죠?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을 극복한 게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어떤 큰 조직에 소속되어서 이제 적을 두고 맞아. 달달이 나오는 월급이 있어야 돈을 번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쵸. 우리처럼 이제 크리에이터, 뭔가 이렇게 창조하고 그치. 이렇게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은 우리 봉급자 생활 해봤잖아.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돈 번다는 느낌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사실대로 또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당황스러우니까 갑자기 적게 벌면 적게 먹고 살면 되죠. 이렇게 또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게 유교 사상, 그쵸. 겸양. 이 겸양이 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더 유교인데 저보다 일자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양보하는 미덕을 실천 중이에요. 남한테 기회 주는 것도 보시래요. 이러면서. 진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그쵸. 지금 집에 있다. 저는 한창 때 벌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그치. 사실 돈 번다는 거 그리고 돈 벌 국리를 한다는 거 이거 네.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나 지금 좀 열심히 돈 벌 국리 중이에요. 뭐 돈 많이 벌려고 지금 여러 가지 도전 중이에요. 창업 중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왜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야. 뭔가 당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뼛속까지 내가 이 돈에 대한 가치관,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산업공상. 그죠. 그치. 네. 그게 있구나라는 거를 깨우치면서 결론적으로 아직도 경제 공부가 부족하다.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음 그대로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제가 하고 왔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쓸공님들과 함께 경제책 소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저 시작의 반이라고 네. 첫 번째 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왜 첫사랑이 또 사람들이 기억이 제일 많이 그럼요. 남는 것처럼 물론 저의 첫사랑은 남편입니다. 진짜? 여기서 발빼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 이 첫 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우리 열정 씨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책인가요? 그쵸. 뭐든 이제 처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은 부자 마인드와 그리고 돈에 대한 철학 이런 책을 좀 읽고 내가 이제 마음을 잡고 자극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맞아요. 초급 단계 경린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자 마인드 세팅 분야의 책 3권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제목부터 이제 소개해드리면 마흔의 돈공부, 돈공부는 처음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 셰퍼의 돈 이렇게 3권이에요. 제목도 이제 그 초보자 수준답게 맞아.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다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처음 그쵸. 네, 뭐 이런 맞아요. 거.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부자 마인드 세팅 책은 계속해서 저도 읽어 나갈 생각이고 네. 소개도 해드릴 생각인데 네. 이제 처음에 좀 한번 접해보면 괜찮은 책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먼저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가 쓴 책 2권이에요. 네. 한 권은 부동산 투자자가 쓴 책인 마흔의 돈공부라는 책이고 네. 다른 한 권은 주식 투자자가 쓴 돈공부는 처음이라라는 네. 책인데 이제 이 두 책은 본인들이 왜 투자를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에세이처럼 쓴 글들이라 가지고 네. 사실 진입 장벽이 높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들을 소개하면서 뭐 내용이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알차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 너무 처음부터 웜업도 없이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데 스트레칭이나 워밍업을 안 하고 하면 탈이 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워렌 버핏 아저씨 이야기 들으면 그죠?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들이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책인 마흔의 돈공부라는 책은 사실 저도 이 마흔이라는 단어에 너무 끌려가지고 고르게 된 책인데요. 네, 맞아요. 사실 이 마흔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책이 서점에 가보면 분야별로 다 있어요. 꽤 많더라고요. 네, 마흔의 몸 공부. 맞아. 마흔의 마음 공부. 그러니까 이게 마흔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흔이 약간 조금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뭐랄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좀 무섭고. 애매한. 네, 애매하죠.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신세대는 아니고. 그렇죠. 네, 요런 그 나이대에서 우리들이 이제 마흔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그 책에 눈길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뭔가 다 결정됐을 것 같지만 또 심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그쵸. 시기거든요, 사실. 미완이고 아직도 뭐 내 생각엔 아직 지금 출발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상으로는 이제 중년이야. 맞아. 그런 게 좀 있죠. 네. 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맞아. 이제 책에서 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가 봐요. 네. 그 책은 은퇴를 이제 준비하시는 40대 이상의 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가분이 다니쌤이라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 꽤 유명을 하신 분이거든요. 주식보다는 나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돈에 대한 신념을 좀 다잡기 위해서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보다는 읽기 쉽다, 접근성 측면에서 추천드려요. 네, 맞아. 네. 이제 어떤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네네. TV나 유튜브 보는 건 좀 비생산적이고 맞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어려운 책 읽기엔 내 체력이 모자라. 맞아. 이럴 때가 있어. 맞아. 이럴 때 이런 책 읽으시면 참 좋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걸로 자극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나아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돈공부는 처음이라라는 책이고요. 2019년에 출간된 책인데 이 주식 투자자로 성공한 투자 멘토인 저자 김종봉 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나이가 좀 어리시더라고요. 네, 이게 나이도 어리시고 시기적으로 2019년인 거 보니까 한참 좋을 주식 때야. 붐일 때. 근데 이 분이 이제 주식 투자자가 쓴 책이긴 하지만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팁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거보다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돈을 모으고 배워라. 이 부분을 강조를 한 책이라서 제가 이제 초보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특히 이 책도 정말 쉽게 쓰여져 있고 긴 책이 아니라서 뭐 하루 만에라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 그렇군요. 자,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이 책 2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맞아요.
자, 그래도 열정 씨가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을 고른 거를 봐서는 분명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맞아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동공부는 처음이라 이 책에서 파트 3까지는 사실 돈에 대한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파트 4에서 네. 이제 실질적인 투자를 준비하는 팁들이 좀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제 각자가 보유한 잉여 현금 수준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1단계인 잉여 자금이 0원에서 1,000만 원 단계. 그때는 이제 1,000만 원까지 적금을 활용해서 네. 일단은 모아라. 그리고 이 모으는 동안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투자 수단을 미리 공부를 좀 하는 게 좋다. 이 모으는 기간이 어쨌든 한 6개월에서 1년은 넘게 걸릴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1,000만 원을 모은다는 거는 1년은 참 짧은 시간이야. 그래요? 네, 저번에 은행에 가서 무슨 거래할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엄마가 이제 좀 눈이 잘 어려우시니까 글씨 쓰고 그러시는 게 이제 같이 가드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엄마니까 통장에 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와, 어머니 진짜 통장에 이렇게 모으시느라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통장에 500만 원도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1,000만 원이 어려운 단계였구나. 네, 맞아요. 어쨌든 한 2, 3년이 되더라도 일단은 그때 네, 일단 1,000만 원 모아라. 1,000만 원을 모으면서 네. 이제 투자를 당신의 관심 안에 가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일단은 관심 있어야지. 그쵸. 일단 뭐 어쨌든 1,000만 원이 모여지면 2단계에서는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쪼개가지고 네. 10번의 연습 기회를 가져라. 이건 연습 기회인 거예요. 네. 실제 투자라기보다는 네. 내가 그 투자의 어떤 고지에 도달하기까지 네. 투자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10번 정도는 가져야 된다. 라는 이런 팁들이 사실 저한테도 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 진짜 실제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 가서 뭐 진짜 악착같이 모은다고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한다고 쳐요. 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지만 그러면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 모으려면 1년 걸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10번을 투자를 해본다라면 이것도 또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걸리겠네요. 그쵸. 그럼 최소한 3, 4년은 우직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네. 그쵸.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진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 기회에 한번 요 방법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뭐 저는 이제 계좌에 이미 주식 투자하는 계좌가 있지만 이제 요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이제 초심의 마음으로 1,000만 원을 한번 모으고 그걸로 또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볼까. 약간 실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재밌겠네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도 추억의 책이에요. 이게 제 대학교 때 읽었는데, 그쵸. 저희 이제 IMF 세대잖아요, 대학교 때. 그쵸. 그러면서 이제 IMF를 겪으면서 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보도 셰퍼의 그 당시에 부자서적에서 히트작이었어요. 맞아요. 이분이 아마 펀드 매니저 출신이죠? 그쵸. 독일의 펀드 매니저. 그죠. 네. 이분도 투자 전문가인데, 이분의 이제 책을 사서, 도서관 한 구석에서 처박혀서 나도 부자가 될 테야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그런 또 추억이 있네요. 요 책은 사실 돈과 관련된 자기계발서의 전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언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간이 이게 1998년에 된 책이고 맞아요. 한글 초판이 2003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언니도 이제 대학생 때 읽었
듯이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처음 접한 게 이제 2010년도 이때 읽은 책이니까 엄청 오래된 스테디셀러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도 이게 뭐 또 개정판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분이 그대로 그분이 또 약간 그 자기 외모에 자신이 있으신가 봐. 얼굴을 내세요. 항상 얼굴을 강조해. 맞아. 근데 진짜 그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그 얼굴을 봤다가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대학교 때 은사님 본 것 같이 되고 기쁘더라고요. 반가웠구나.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20년이 넘은 책이라 너무 오래된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스테디셀러는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열정 씨가 보도 셰퍼의 돈을 적극 추천하신대요. 저도 이제 추천하는 도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읽어봤으니까 대충은 아는데 쓸공님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간단히 이제 책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은 2개의 큰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의 제목이 바로 기본 생각부터 바꾸자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자기계발서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돈에 대한 신념을 좀 바꿔라. 그리고 부자가 대한 목표를 좀 수립해라. 그리고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와 같은 진짜 전형적인 너 제대로 해라는 부자마인드 책의 전형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내 어떤 습관과 내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 있어요. 자기 반성의 시간. 자기 반성의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2장은 제목이 돈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난 너무 급해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2장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투자 전에 일단 소비를 좀 줄이고 절제를 하고 결국은 빚에서 좀 벗어나라. 그리고 이제 수입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라. 이런 이야기가 좀 맨 처음에 좀 나오고요. 그 뒤로 이제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추천하는 것 중에 돈에 대한 마인드. 네네. 돈의 파워를 한번 느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갑 안에 현금 한 20만 원 정도를 가져다녀라.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읽었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 넣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진짜 넣고 다녔어요. 진짜? 네, 진짜 넣고 다니면서 근데 저는 그 파워를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친구들이랑 이제 대학생 때 그때는 카드가 막 활성화가 안 돼 있던 데라서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무슨 여럿이서 뭘 할 때 갑자기 회비를 모을 때가 있어. 근데 그때 꼭 현금이 없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 있죠. 그럼 그 친구들한테 내가 더 빌려줘요. 그럼 갑자기 그 모임에서 내가 되게 중요 인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약간 금전이 돌아가지 않는 게 되는 거야. 파워를 느꼈네, 확실히. 돈의 파워를 그때 느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친구도 많이 생겨. 내가 돈을 빌려주니까. 그치. 떼이지는 않으셨고요. 뭐 한 5만 원, 3만 원 그래서 떼이지는 않았어. 맞아요. 그 방법도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사실 읽으면서 지금은 거의 현금을 안 쓰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고 다닐 지갑도 없어 사실. 아니 이거 드리가 생각나는 게 이렇게 좀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들 중에 정말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셔가지고 지갑이 터질 것 같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예전에는 이게 자기 권력의 상징, 부의 상징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생각난다. 이분도 꼭 그렇게 들고 다니면 뭔가 돈이 있다는 거에 대한, 돈에 대한 실질적인 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실 상황과 좀 잘, 확인을 하셔서 체크 카드에 100만 정도 넣고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이제 좀 바꾸면.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근데 이 책에서도 사실 직접적인 투자법은 나오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약간 좀 두루뭉술 제너럴한 얘기예요. 그렇죠. 제너럴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성공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이유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가져야 하는 투자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이제 초심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네. 돌아가서 요거를 좀 찾아보면 네. 이제 올바른 투자가 뭘까에 네.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열정 씨가 이 책에서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짝만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다는 말씀 못 드리고,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본 원칙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구분해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특히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보도 셰퍼라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집, 그러니까 우리 리브, 바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거용 그 아파트는 절대 투자가 아니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집 오르면 옆집도 오르는 건데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집은 자동차처럼 사치품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좀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요 말에 사치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표현 들어요. 비싼 소모품. 네, 비싼 소모품. 왜냐하면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치는 아니야. 집 사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신축 아파트, 좋은 동네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자동차도 사실 생활 필수품일 수는 있지만 꼭 벤츠를 타야 되고 뭐 그 포르쉐를 타야 되고 이러면은 사치품으로 넘어가듯이 그러네요. 집도 정말 기본적인 필요, 내 그쵸. 필요에 의해서 사는 집은 뭐 일단 그거는 필수품인데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게 좋아서 브랜드 아파트 뭐 이런 거는 어떤 사치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쓰셨나 보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읽었을 때는 사실 저는 동의를 못 하기는 했었어요. 집 가지고 우리나라엔 부자 된 사람 너무 많거든. 그리고 이분은 독일 분이야. 맞아. 유럽 분이라서 우리 같은 부동산 문화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펀드 매니저라 이분은 주식과 이런 게 굴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 저자의 배경도 조금은 이제 감안을 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제 아직도 그 생각을 조금은 하고는 있는데 투자를 이제 공부를 좀 하면 할수록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뭔지는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투자는 현금 흐름이 내 주머니 즉 이제 내 통장으로 현금 흐름이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는 집의 대부분은 우리 이제 능력을 초과해서 사는 집을 대부분은 대출금 상환도 해야 되고 이런 목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은행한테 꽂히거든요.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가 될 수 없다. 이제 그거는 은행에게 투자지. 은행에겐 투자야. 그죠. 근데 개인들에게는 절대로 이게 투자의 범위에 넣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읽으면 읽을수록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캐시플로우. 내 현금이 일단은 내 쪽으로 와야 이게 투자다라는 게 요점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이제 기본 원칙 4에 있는 건데 현물의 가치는 금전의 가치를 항상 누른다. 라는 원칙이 나와요. 이건 뭐 시대 불문, 뭐 상황 불문 그런 기본 원칙인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막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보면 결론적으로는 현물에 투자하는 거 외에 다른 살 길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 왜 어르신들이 야 금이 최고다, 금이 최고야. 그리고 누가 금반지 사주면 좋아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사회 초년생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듣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도 이 여러 이제 경제 사이클을 지나오면서 이 말이 이제 뼛속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또 이제 참고해서 생각하셔야 될 또 상황이 네. 이제 지금 뭐 달러같이 떨어지고 이제 주식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금 투자는 어떠냐 하고 다들 이제 금에 몰리는데 네. 금 역시 조금 그랬었잖아요.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룰이라고는 또 생각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맞아요. 지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사실 현물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 조심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치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행된다, 앞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요 현물 투자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이 말이 진리인 거지. 그렇죠. 이제 혹시 조금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보다는 쉽게 말해서 금반지 갖고 있는 게 낫다. 그쵸.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경기 사이클을 좀 보면서 요 말도 좀 해석을 할 필요는 있기는 하죠. 그래서 거시경제를 모르면 이런 책을 읽어도 그냥 체에 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는데 이걸 읽어봤자 뭐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죠? 네, 현물이 뭔지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경제 지식들에 대한 책도 우리 이제 앞으로 열정 씨가 소개시켜 주실 맞아요. 거니까. 다음번에. 네, 동시다발적으로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일단 2개의 원칙만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이제 주옥 같은 기본 원칙이 7개가 실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준비하시는 그런 이제 우리 쓸공님들이 한 번은 정독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나만의 철학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이 책을 대학교 때 읽었을 때 이 책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이제 마인드 세팅하는 부분에서 뭐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여기 써라. 이제 빈칸이 있어요. 여기 빈칸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인드 세팅하는 그 칸이 있고 뭐 이게 왜 너한테 중요하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써놓는 게 있는데. 아, 내가 그 20몇 년 전에 썼던 게 있더라고. 찾아봤더니 요번에 열정씩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옛날 사진 보듯이 너무 막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막 찡하기도 하고. 아, 이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순수했구나. 그래서 진짜 열정 씨 덕분에 그 굉장히 추억에 좀 잠시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네. 저도 이제 요번에 찾아봤더니 저는 이제 이 책을 엄마가 먼저 읽고 저한테 이제 토스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적혀 있어요. 엄마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밑에 이렇게 이중으로 적혀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생각했구나. 또. 그러니까 엄마 일기장 보듯이 약간 그런 추억이 또 있더라고요. 또 감동이 있네요. 네. 자, 책을 읽고 나서 열정 씨도 이제 나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마인드 세팅이 이제 제대로 됐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해답을 얻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런 종류 이제 부자 마인드 책을 보면 이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평생 돈 버는 기계, 즉 노동자로 살 거냐, 아니면 돈 버는 기계, 즉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나 투자자로 살 거냐, 이걸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자본가 되고 싶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다 공부 1등 하고 싶지. 꼴등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자 마인드 세팅 책을 안 읽었을 때는 내가 노동자로 사는 게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산다는 생각을 안 했죠. 그랬구나. 난 이 책을 일찍 읽어서 그런가 봐요. 되게 일찍 읽어서 그런지 예전부터 약간 자본가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되게 컸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처럼 그냥 직장 생활하고 특별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본 분이라면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내가 창업할 것도 아닌데 무슨 자본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요 시절에 또 동시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맞아요. 그죠? 이 책도 또 유명한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의 생산 수단이 될 것이냐, 그죠? 아니면 자본가가 될 것이냐, 이렇게. 뭐랄까 내 안에 어떤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들이 이때 참 유행을 했었죠. 네. 그치.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책 백날 읽는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운동 유튜버들이 운동하는 거 쳐다보면서 야식 먹고 있는 거 그거랑 똑같지. 그쵸. 사실 실천을 해야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책을 많이 읽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약간 고통도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따라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치. 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책들 보면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난 이 사람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 거야. 맞아. 그치. 그런 벽에 부딪히면서 그냥 아예 외면해버리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아예 포기하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 적용하려고 하면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책을 한두 권 읽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 내용 중에서 진짜 한 개만 진짜 내가 실천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거는 꼭 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언니가 이제 20만 원 지갑에 꽂고 다녔던 그거. 그거 한번 도전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책 내용에 너무 막 압도돼가지고 막 힘들어하실 필요 없는 게, 자, 책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볼 땐 그래. 과연 MSG가 안 들어갈까? 난 그런 생각 들어. 자기 개발서 쓴 사람들. 그죠? 자, 우리 식당에서도 음식이 팔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MSG는 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책도 자기 개발서도 마찬가지인 게, 뭐, 그냥 밍숭맹숭하게 하면 누가 읽어요. 맞아요. 그죠?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 막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걸를 거 조금 걸르고 또 따를 건 따르는 자세가 우리의 이제 어떤 실천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거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 3권의 책을 이번 다시 읽고 우리 집 거위 통장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또. 황금 거위. 그래서 이 거위 통장은 이제 다시금 이제 투자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해서만 사용할 그런 목적 있는 통장이고 사실 지금 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제가 주식 투자를 바로 덤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손 놓고 있자니까 나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있어요. 또 요즘 국장이 다시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왜 IMF 때 지금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엄청 흔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시장이야 보니까. 그치. 너무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규모가 약간 작다 보니까 쥐고 흔들기도 쉽죠, 큰 손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희생당할 그런 확률도 높은 시장인데 또 개미들의 성공하기도 쉬운 시장이죠. 변동성 크니까. 그러니까 기회만 잘 타면.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주식에서 어떤 대박의 꿈을 놓지 못하기도 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또 경제 공부하시면서 그런 어떤 변동성 상황에서 자신만의 투자 가치관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을 가져가시는 거. 맞아요.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막 이렇게 막 변동성이 막 크고 주식이 그러면서 오르면서 저처럼 막 아깝다 막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이제 주식 계좌를 트고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저처럼 이제 거위 통장 하나 만들어서 내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를 감상하면서 이제 경제 공부를 좀 해가면서 준비를 하는 게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쵸. 팁이 아닐까. 네, 오히려 내가 앞서서 주도해 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쵸.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열정 씨의 책 속에 정말 재밌었네요. 옛날 과거 추억도 떠오르고요. 자, 오늘 마흔의 돈공부, 그 다음에 돈공부는 처음이라, 그 다음에 보도 셰퍼의 돈, 열정 씨 덕분에 잘 훑어봤네요. 네. 오늘 이제 배운 내용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쓸공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같이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 같이 쓸공합시다.